지금 월가에서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간다 안 간다 우리가 뭐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는데 무조건 갑니다. 코인이슈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은 왜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지, 성장시키고 산업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담아야 되는지. 자,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EDXM 거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얘네들 누가 만들었냐면 기존에 있는 증권형 플랫폼 얘네들, 투자은행들, 자산운용사들,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우리 금융시장을 주름 잡았던 이런 애들이 우리도 암호화폐 거래소 할래 해서 만든 게 월가의 EDXM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더 뭐라 그럴까 좀 반응이 핫하고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EDXM 거래소가 올해 연말에 뭐를 준비하냐면 클리어링 하우스,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보여드릴게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청산소입니다. 청산소. 자, 청산소가 뭐냐면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데 서로 교환을 하겠죠. 교환을 할 겁니다. 그럼 개인과 회사가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해당 EDXM 거래소랑 그 EDXM 거래소의 그 고객들, 뭐 기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개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숏을 걸고 롱을 거는데 중간에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과 기업 간에 뭐 이런 거래가 있어.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파생상품 거래나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한 회사가 망했네? 이거 누가 보장을 해줘? 청산당하면 이것들 청산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나서서 해줘야 되고, 보증을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클리어링 하우스, 청산소. 이해되셨나요? 청산소. EDXM 거래소 클리어링 하우스가 올해 연말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그럼 코인이슈님, EDXM 거래소와 청산소 준비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청산소에서 보통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체결된 모든 계약자의 뭐 자료들이라던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청산소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시켜요. 그래서 상품 가격이 변동했네,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됐네,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 거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포지션, 증거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증거금을 얼마 내줘야 되는지 산출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면 청산소. 중간에서 증거금 먹는다는 겁니다. 먹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중간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선물을 치고 싶어, 선물 거래하고 싶어, 롱숏 치고 싶어, 롱 포지션을 쳤다고 해볼게요. 롱 포지션 친 사람을 매입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가 매입자야. 그러면 내가 매입했다는 매매 계약서를 받아야겠죠. 증명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증명서를 누가 발급해준다? 클리어링 하우스, 청산소. 너네 판매, 아니면 샀어, 구매, 내역서, 아니면 판매했어, 판매 증명서, 롱숏, 증명서, 이런 것들을 내주는 게 청산소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미국 이제 그 나라마다 달라요. 뭐 영국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그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게 여기는 저렇고 여긴 저렇고 이제 다 다른데, 뭐 보통 뭐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기관을 이렇게 통째로 하는 기관들도 있고, 아니면 시중에 있는 은행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청산소에 안에 있는 이제 거래소 회원들끼리 재정 상태가 양호해, 너네 괜찮아, A 기업은 괜찮아, B 고객은 별로야,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청산소 회원을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구성하고, 걸어서 회원을 이제 브로커들이랑 많이들 하죠. 그런 이제 회원들한테 수수료를 지불하고 청산 업무를 위임하는 게 누구다? 청산소,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돈 벌고 수수료 먹고 우리가 안전하게 뭐 해줄게, 그거 담당하는 애들이 청산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EDXM 거래소가 청산소를 하는 이유,
지금 우리 바이낸스나 뭐 OKX나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선물 거래들 많이들 하죠. 선물 거래들. 선물 거래들 많이 하는데 요거 원래 암호화폐 거래소들만 했는데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EDXM, 월가, 레거시 금융권들, 은행 애들, 자산운용사 얘네들 이런 애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바이낸스, FTX, 롱숏 칩니다. 선물 거래 쳐요. 근데 EDXM이라고 얘네들이 만들어서 우리는 청산소까지 있습니다. 롱 베팅하고 숏 베팅하고 안전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청산소까지 있습니다. 어디에서 거래하실 건가요? 어디에서 거래하실 건가요? 당연히 안전한 청산소가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하겠죠. 당연하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손바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청산소라 그래가지고 막 좀 말이 어렵고 막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해서 막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상품 시장 아니면 증권 시장, 요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19세기 후반에, 아니 비트 얼마나 빠지는데 뭐 이렇게 돼.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 1.9%.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는 좀 많이 빠졌겠죠. 요거는 좀 많이 빠졌겠지만, 근데 뭐 이게 그래,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비트코인 얼마나 빠졌다고. 자, 집중해서 내용 중요해요. 지금 뭐 비트 빠지니 뭐니 10% 막 15% 빠진 거 아닌 이상 의미 없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자, 19세기 후반에 처음에는 청산소가 없었습니다. 청산소가 없었고 19세기 후반에 뭐가 있었냐면 어음교환소. 우리 기업들이 어음을 써주죠. 우리 아시아권 시장은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어음 거래를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어음 거래가 없어. 그래서 미국인들이 중국 가면은 야, 기업이 어음을 써줘. 저거 어떻게 믿어? 중국 애들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음 거래가 뭐냐면은 내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돈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음 교환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증빙을 해주고 돈을 이제 왔다 갔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1874년도 런던 증권 거래소, 여기에는 정보센터가 하나 지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정산할 이런 것들이 없어. 안전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보센터를 짓고 미국도 안 되겠다, 어음교환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음교환소 짓고 이게 발전해서 생긴 게 청산소, 클리어링 하우스. 요런 것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의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 이슈가 항상 이런 말씀 드렸었죠. 3년 전부터.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다? 인터넷 초기 시장과도 같다. 코인 이슈 방송 보신 분들한테 코인 이슈가 늦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오를 거예요. 늦었어요. 이런 말 드린 적 있나요? 근데 코인 이슈는 솔직해서 그렇게 드릴 겁니다. 내년 내후년 어느 시점부터 가면은 이거 지금 사면은 물론 조금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3배, 5배, 뭐 500%, 600% 그렇게는 드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희망회로 드리지 않습니다. 피 같은 돈, 소중한 돈 들어간 돈 희망회로야. 그거 방송 보게 하려고, 구독 받게 하려고, 멤버십 가입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 갖고 장난 안 쳐요. 근데 지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어떤 시점과 굉장히 흡사하냐면 1870년대 1800년도 후반 19세기에 미국 증시가 생겨나고 어음교환소가 청산소를 설립하고 지금의 주식 플랫폼이 생겨났죠.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누가 들어온다고 하죠?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 애들, 얘네들이 쑥 들어와 있죠. 그리고 청산소까지 만들어서 선물 거래, 옵션 거래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과 비슷하다? 19세기 주식시장에 청산소가 생겼을 때와 굉장히 흡사하다. 근데 그때 청산소가 들어오고 지금의 주식 플랫폼이 갖춰지는 속도와 지금 속도는 다르죠. 다릅니다. 지금은 이미 주식시장에 만들어놨던 것들을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다. 빠르게 3년 안에 자리가 잡게 될 겁니다. 빠르게. 그러면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위험하고 변동성이 심하고 뭐 도박이고 투자하면 안 된다, 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좀 반신반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대.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스닥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스닥이 생기기 전, 다음 달에 당장 3년 안에 나스닥이 생긴데 애플 살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나스닥 시가총액 1등, 2등, 3등 주식 다 사야지. 주식 다 사야지. 말해 뭐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또 뭐 있어? 뭐 메타 다 사야지. 아마존, 코카콜라 사야겠죠. 자, 우리 시장이 지금 누구랑 비슷해요? 19세기 미국 증시가 생겨났을 때, 청산소가 생겨났을 때 그때 시점과 굉장히 흡사하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월가 구매권 애들이 이제 팔겠대, 하겠대, 거래소 하겠대, 증시가 생기겠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지. 애플 같은 거 사야지. 애플도 사고 아마존도 사고 사야지. 근데 우리는 뭐를 찾고 있죠? 애플도 아닌 아마존도 아닌 무슨 뭐 미국의 뭐 아리조나 기업, 뭐 실제로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이 됐든 뭐 됐든, 아니면은 뭐 미국 아메리칸 파이 기업, 그런 것도 찾고 있어. 왜 그런 거 찾으시나요? 지금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애플 누군가요? 아마존 누구예요? 안전하게 그런 것들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어렵게 돌아가려고 그래? 비트코인 투자를. 그냥 유튜브 방송 틀면은 막 이런 거, 비트코인 캐시 뭐 폭락한다, 폭등한다, 그런 거 하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나요? 코인 이슈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비트코인은 살아남는다는 거. 그럼 안전하게 비트 담아야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월가에서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간다 안 간다, 우리가 뭐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는데 무조건 갑니다. 코인이슈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은 왜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지, 성장시키고 산업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담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기사화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코인은 뭐예요? 비트코인입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한 개도 못 사니까 쳐다도 안 보죠. 난 시드가 적으니까, 수익도 못 내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게 실패하는 이유고. 비트코인 하나 담아 놓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내가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전단지를 뿌려서 비트코인 가격 오를 거예요, 나중에 국민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구구절절 코인 이슈 방송 보세요, 점포 새파람님이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다 올려준다는 겁니다. 가격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투자가 어디 있어? 그럼 코인이슈님, 걔네들이 왜 가격 올려줘요? 걔네들이 뭐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죠. 걔네들은 뭐만 되면 다 하는 애들이에요? 블랙록. 자, 블랙록 하기 전에, 이전에 헤지펀드 돈 되면 다 합니다. 살인,
뭐 도둑질 이런 거 빼고 돈 되면 다 해. 그게 헤지펀드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 영국을 집어 삼켰죠. 중앙은행을. 환치기 때문에. 파운드화를 치면서 삼켰습니다. 베트남까지 쓰러뜨리죠. 그게 헤지펀드입니다. 근데 그런 헤지펀드를 먹어 삼킨 게 누구예요? 블랙록이에요. 그럼 블랙록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 상품들을 팔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고 미리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그 시장에 가치가 오르고 주도자들은 누구다? 블랙록 이런 애들. 지네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미리 같이 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어느 시점과 비슷하다? 굉장히 흡사하다? 19세기 미국 증시와 굉장히 흡사하다. 청산소 시그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